소설인간혁명 11권 제2장 파란 1957년은 도다주세이가 새해를 노래한 시 3편과 함께 해가 밝았다. 도다는 이 시를 원단 근행회에서 발표했다. 거친 바다의 범고래와도 닮은 젊은이의 광포의 모임, 믿음직스럽구나. 믿음직스럽구나. 부처님의 여명대로 절복의 여로도 즐겁구나. 행복의 광야는. 맥진하는 광포의 여정에 5년의 봄을 맞이하여 사자후 용감하도다. 첫 번째 시는 청년부에게 준 시였다. 일주일 전인 12월 23일에 거행된 청년부 총회의 분위기에서 도다가 감득한 소감을 읊은 시다. 저 사랑스러운 남자 부원의 발랄한 모습을 눈으로 보는 일만큼 그를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는 것은 없었다. 자신이 손수 돌보며 지금까지 육성해온 청년들이 마침내 그의 눈에 믿음직스럽게 비치게 되었다. 게다가 청년들의 그 믿음직스러움은 거친 바다에서 뛰노는 범고래와도 같은 강인함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보라. 지난해 오사카 투쟁에서 보여준 그의 역량을. 신이치가 있는 한 청년부 육성은 이제 걱정이 없을 만큼까지 왔다. 도다는 생각했다. 이윽고 이 청년들이 범고래의 대군이 되어 말법 탁악의 거친 바다에서 광선유포에 몸을 던질 때의 장대한 광경이 그의 뇌리에 또렷이 그려졌음에 틀림없다. 솔직한 표현의 시였다. 하지만 원단 근행회에서 낭독할 때 도다는 망감의 심정을 아는 듯 이상하리만큼 긴박한 표정이었다. 두 번째 시와 세 번째 시는 일반 회원의 일상활동을 축복한 시였다. 도다는 창가활동의 활동이 급속히 전개되기 시작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용의 긍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대로 그들의 몸에 배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과제를 안고 있었고 가난하기도 했다. 소원 만족이라고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자랑스럽게 빛나고 눈은 때때로 눈이 부실 만큼 빛을 발하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 모습은 그들이 한창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고 나날이 정화되고 있다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원단 근행회에서 수도권의 지부간사 이상의 간부가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면서 도다주세이는 어본전께 올린 술을 마시고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가 새해를 축하하며 인사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건강하시고 우리도 건재합니다. 올해는 꼭 80만 세대를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80만 세대 달성을 선생님께 드리는 연두의 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다는 근행회를 마치는 제목 삼창을 할 때 학회원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공덕을 받기를 깊이 기원했다. 근행회가 끝난 뒤 수뇌간부 이댁은 오후에 열차를 타고 총본산에 갔다. 첫 등산을 위해서였다. 총본산에서는 도다조세이가 원주가 되어 건설하는 대강당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다. 규모는 6층 건물로 다담이 700여 장 크기의 3층 강당은 4층까지 트인 구조이다. 강당 위는 옥상이고 여기에는 350평 크기의 정원이 조성된다. 사찰 건축으로는 외관도 내부 구조도 획기적이라 할 수 있었다. 착공하고 얼마 뒤인 1월 18일 오후 공사 현장이 갑자기 술렁거렸다. 땅 밑 60cm 정도에서 엽전 뭉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엽전 뭉치가 발굴된 장소는 이전에 니시다이보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회수한 엽전을 헤아려 보니 2000립쯤 되었다. 이 일은 대강당 건립의 불가사의한 길조로서 순식간에 사람들 입에 올랐다. 엽전의 종류는 중국 엽전이 60여 종, 조선 엽전이 1종, 그 밖에 일본 엽전도 섞여 있었다. 대부분
당나라 엽전과 송나라 엽전이었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 유통되었으리라고 추측되는 이 엽전 중에는 개원 통보나 건원 중보 등 당나라 엽전과 지화 통보 등의 문자가 써 있는 북송의 엽전이 많았다. 또 지원 통보 등의 원나라 엽전도 있었다. 그리고 세간에서 황조 12전이라고 일컫는 일본에서 주조한 12종류의 동전 가운데 하나인 만년통보도 섞여 있었다. 그 밖에 명나라 때의 엽전인 영락통보 244립, 홍무통모 29립도 섞여 있는 점으로 볼 때 후대에 더 추가하여 땅속에 묻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엽전은 신도의 진심 어린 공양이었을까? 드디어 대강당 건설에 착공한 순간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호법의 진심이 호련히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법주 니치주는 엽전이 발굴된 일은 무엇보다 좋은 길조라고 하며 기뻐했다. 또 공양의 뜻을 둔 창가 학회원도 광선유포를 위한 대강당 건설이라는 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복운에 환희하며 결의를 새로이 했다. 1월은 분주히 지나가고 28일 본부간부회가 돌아왔다. 절복은 28,912세대를 달성해 3만에 육박하는 기세가 되었다. 조자담에도 마침내 정착되었다. 조직의 제1선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다조세인은 이 순조로운 광선유포의 확대를 기뻐하며 신심의 본래 모습은 즐거운 신, 행, 학에 있다고 가르쳤다. 올해는 즐겁게 신심하고 즐겁게 절복하고 즐겁게 교학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내 근본적인 염원입니다. 또 그럼으로써 공덕을 얻고 즐겁게 대강당 건설을 완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수하는 그날에는 전국적인 총등산을 하고자 하므로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는 바입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한 직후 뜻밖의 말을 꺼냈다. 신문에 보도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민노부는 내각 총리 대신인 이시바시 단잔 씨를 7계급 특진시켜 권대 승정으로 삼고 자주색 법의를 증정했습니다. 이 일이 국가의 길조가 될지 흉조가 될지 내 마음을 몹시 괴롭힙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기원하는 공력으로서 흉조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작년 12월 14일 이시바시 단자는 하토야마 이로치의 후임으로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었다. 처음에 총재 후보는 기시 노부스케, 이시바시 단잔, 이시이 미스지로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 투표 결과는 기시 223표, 이시바시 151표, 이시이 137표였는데 기시의 득표수가 과반수에 달하지 못해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이때 이시이파가 이시바시파에 붙게 되고 기시는 251표, 이시바시는 258표를 얻어 불과 7표 차이로 이시바시가 승리했다. 하토야마 내각은 12월 20일에 총사직하고 난산 끝에 이시바시 내각이 탄생했다. 이시바시는 1월에 들어 전국을 돌며 유세했다. 2월 4일에는 이시바시가 국회에서 시정 방침을 연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이미 병상에 있었다. 총리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시 외상이 총리 임시 대리로서 국회에서 이시바시를 대신해 시정 방침을 연설했다. 이시바시는 정량 기간이 길어져 2월 19일이 되었는데도 의사단은 일주일 정도 더 정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예산 심의에는 언제까지고 응할 수 없다며 총리의 진퇴를 강요했다. 건강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되었다. 22일 의사단은 앞으로 2달 더 정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결국 이시바시는 사직하기로 정하고 23일에 총사직을 표명했다. 시정 방침을 연설하지 못한 채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불과 9주일이라는 단명으로 이시바시 내각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도다주세이가 1월 본부간부회에서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하고부터 실로 27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시바시 뒤를 이어 2월 25일 기시 노부스케의 기시 내각이 발족했다. 1월 하순에 전국 7개 도시에서 교학부 조사, 강사의 승격 시험이 실시되었다. 2월 17일에는 도쿄에서만 구두 시험이 실시되었다. 전국의 수험자 1,501명 가운데 551명이 합격했다. 그 다음 다시 논문 심사를 거쳐 21일에는 교수회에서 최종 심사를 한 끝에 조교수 승격이 48명, 강사 승격은 370명이 되었다. 이로써 창가학회 교학부는 교수 27명, 조교수 116명, 강사 781명, 조사 2193명의 진용을 갖추게 되고 회원수 증가에 비례해 반석 같은 포진을 착착 구축했다. 그리고 2월 절복이 33,871세대를 달성해 3만을 훨씬 넘은 일 또한 견실한 발전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었다. 도다주세이는 이 착실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외부가 아닌 실은 내부에 있다고 훈계한 뒤 본부간부회에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했다. 이 무렵 회원 간의 금전을 대차하다가 인간관계가 틀어져 서로 신심을 잃고 때로 지옥의 고통에 빠지는 사례를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차 문제가 일어납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창가학회 지구부장이라든지 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구부장이다. 나는 반장이다.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런 건방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학회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학회 조직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창가학회는 오로지 신심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는 권력도 없습니다. 창가학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더라도 나는 전혀 훌륭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지부장도 지구부장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심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든 순식간에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 점이 종교의 무서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세간적인 권력이나 돈의 힘을 종교의 세계에서 유통시키게 하면 안 된다. 도다가 힘주어 말했다. 사업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회는 신심으로 활동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학회 정신이고 내 정신입니다. 신심에 관해서라면 이 도다와 맞서도 지지 않는다는 상대라고 한다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돈에도 권력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심만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불초 도다 조세이지만 니치렌 대성인의 사자로서 7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창가학회 따위는 가짜다, 엉터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게 내버려 둡시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두고 보십시오. 나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3년이 되기 전에 결과를 보이겠습니다. 이것이 신심입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학회의 지위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거나 권력자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넘어 1957년에도 하루가 다르게 봄의 향기를 더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2월 11일 만 57살 생일을 맞이한 도다는 격증하는 회원을 위해 하루하루 광포의 여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 고심했다. 3월에 들어서자 오사카부에서 참의원 보궐선거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게 되었는데 이 보궐선거를 놓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의 대승리로 현지의 회원 유지들은 후보자를 세우기를 원한다. 회원 수는 작년에 비해 배로 늘었다. 그들은 작년의 투쟁을 생각하면 꼭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아니라며 낙관하고 있다. 각 당은 앞다투어 후보자를 세운다고 한다. 당선자 한 명을 놓고 다투는 격전이다.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을 상대하는 싸움이 되지만 격전이므로 표가 분산되면 유리하게 정리될지 모른다. 도다주세이는 오사카의 정치 정세와 그 밖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했지만 망설이고 망설이면서 결단을 주저했다. 지난해의 승리를 가져온 단결의 21만 표를 뻔히 알면서 다른 당의 먹이로 빼앗기는 일도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 단결의 힘을 어떻게든 2년 뒤에 있을 개선까지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싶다는 현지의 소리를 듣자 도다는 오사카의 간부 중에서 후보자를 내보내자고 결의했다. 선거 고시는 3월 29일이고 투표는 4월 23일이다. 어쨌든 시간이 없다. 단기 결전이다. 도다는 오사카의 사정에 가장 정통한 야마모토 신이치를 불러 의논하고 이번에도 신이치를 선거 지원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 각종 상황을 생각하면 낙선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여겨지는 싸움 앞에 신이치는 어쨌든 온 힘을 기울이기로 결의하고 곧바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단기 결전이므로 응원 간부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편이 좋았다. 지난해에는 오사카에 사는 회원 약 3만 세대가 그만큼의 투쟁을 해서 승리했다. 이번에는 당선자 한 사람을 뽑는 치열한 싸움이기는 하지만 기초 세대는 배로 늘어나 6만이 넘었다. 2대 정당을 상대로 하는 승산 없는 선거처럼 보이지만 격돌하는 두 당의 틈을 비집고 승리할 수도 있는 싸움이었다. 단기간의 결전인 만큼 사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였다. 어쨌든 싸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선거였다. 하루하루의 투쟁 속에서 사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방심할 수 없는 정세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었다. 신이치는 숙녀의 숙녀를 거듭했다. 우선 이 후보자는 지난해 8월에 센바이 지부장이 된 오야마 다스조로 결정했다. 오야마도 간사이의 간부 가운데 여러 치과의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히가시구에 진료소가 있는 치과의사이다. 이 무명의 의사가 일약 참의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오야마는 당시 간사이 순회 간부 중에 경력으로 보나 신심으로 보나 적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전쟁에 끌려나가 오랫동안 무척 고생하기도 한 그는 후보자로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3월 중순이었다.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오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했다. 간사이 본부로 빨리 오기 바란다. 오사카에 오신 도다 회장과 면접이 있다는 것이다. 오야마는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무언가 꾸지람을 듣게 되는가 하고 걱정하면서 아내와 함께 간사이 본부를 찾았다. 도다는 뜻밖에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야마, 수고스럽지만 이번에는 자네가 나가야겠네. 네? 어디에 나가라는 말인지 오야마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잘 들어보니 참의원 보궐선거 이야기였다. 느닷없이 나온 중대사이다. 오야마는 대답이 궁했다. 야마모토 실장과 상의하고 싶습니다만. 아, 신이치도 알고 있네. 신이치도 추천했다네. 도다는 이렇게 태연히 말하고는 오야마에게 즉답을 재촉하는 기색이었다. 대답이 더욱 궁해진 오야마는 옆에 있는 하루키 세이이치로의 얼굴을 보며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수락하게. 하루키가 작은 목소리로 오야마에게 말했다. 오야마는 그 말에 재촉된 듯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껏 싸우겠습니다. 오, 그런가, 그런가. 도다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오야마의 어깨를 두드렸다. 급변한 자신의 처지에 어리둥절해진 오야마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간사이 본부를 뒤로 했다. 집에 돌아와 오본존 앞에 단좌했을 때 그는 일의 중대함을 비로소 깨달았다. 오야마 다스조는 1916년 가고시마현 구시키노에서 태어났다. 구시키노는 참치 원양 어선의 모항으로서 번성한 항구 도시이다. 가까이에 있는 구시키노 광산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금 산출량을 자랑했다. 오야마는 아들 셋, 딸 셋 가운데 막내였는데 형들이 요절해 그가 철물상을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적도 좋고 향악심에 불탔으므로 다스조는 어머니와 그리고 오사카의 치과의사에게 시집간 누나와 상의한 결과 오사카의 매형집에서 기숙하면서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오사카 치과의학 전문학교에 입학한 그는 1940년 3월에 졸업한 뒤 매형 밑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병역에 복무하게 되고 얼마 뒤에는 파견군의 일원으로서 대륙을 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육군 중위로서 베트남에 있었다. 태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뒤 영국군 포로가 된 오야마는 1946년 9월 5년 만에 가까스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가고시마에 있는 고향집은 공습으로 불타고 나이든 부모님만 남아 있었다. 오야마는 오사카에 있는 매형의 진료소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자고 생각했다. 본래 치과의사가 목표가 아니었던 오야마 다스조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려고 독학으로 독일어까지 공부했다. 하지만 졸업하고 군대에 가야 했던 그는 보고 난 뒤에는 가정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치과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매형은 병원 하나를 다시 내고 다스조를 그 책임자로 두었다. 이 병원의 치과재료상으로서 사과와 가즈유키 등이 드나들었다. 절복 의혹에 불타는 사과와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신론자인 오야마 다스조에게 불법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벌론을 이야기했다. 불법은 엄연한 생명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그 불법에 반대하고 법칙을 위반하며 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오야마는 사가와 등에게서 몇 번이고 이런 말을 들었고 그때마다 화를 냈다. 그는 신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야마 다스조는 치과의사로서 독립하는 일이 염원이었고 그러기 위해 부지런히 저축하고 주식도 샀다. 가지고 있던 유망주가 2배로 오르자 그는 기뻐서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돈이 오지 않았다. 주식 보관증을 가지고 증권회사에 가보았더니 오야마의 주식을 담당한 직원이 돈을 횡령해서 행방을 감춘 뒤였다. 친구인 변호사에게 의뢰해 증권회사와 교섭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다. 100만 엔이 넘게 손해를 보았지만 고작 위자료 5만 엔이 위로금으로 돌아왔다. 사가와 등은 오야마에게서 이 결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결국 나갔군요. 무엇이 말인가요? 손해지요. 벌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심을 더 늦게 하게 되면 더 큰 벌이 나옵니다. 오야마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며 마음속으로 반발했지만 그들과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하지만 신심 따위는 딱 질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1953년 4월이 되자 빛을 많이 내 오야마 치과의원을 오사카성에서 가까운 상업지에 개업할 수 있었다. 모든 진료기계는 사가와 가즈유키가 납품하고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지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었다. 그런데 오야마 치과의원은 빚의 중압으로 경영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오야마는 특별한 의미 없이 그 고충을 사가와에게 말했다. 선생님, 개업 축하로 심기일전, 신심하십시오. 친절한 사가와의 의리에 못 이겨 오야마는 이때 입회를 결의했다. 오야마 치과의원이 있는 주변은 난이와 상가가 밀집한 지대였는데 환자들은 추석과 연말 이렇게 1년에 2번 병원비를 내는 관습 때문에 오야마는 빚 갚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근행하고 기원하자 그때마다 불가사의하게도 길이 열렸다. 초신의 공덕이라고 알고 환희한 오야마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와 불법 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 일이 악평이 나서 환자가 부쩍 줄고 말았다. 사태가 이쯤 되자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고민한 나머지 오야마는 하루키 세이이치로에게 지도를 받았다.
하루키는 신심과 생활의 혼동을 훈계하고 진료실에서는 신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 오야마는 업무를 마치고 나서 불법 대화를 하러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미 광선유포의 투사였다. 치과의사 선생님은 당시 드문 인재였다. 1954년 5월에 반장이 된 오야마는 1955년 6월에는 지구부장 임명을 받고 7월에는 교학부원이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휘 아래 전개한 오사카 투쟁에 참여했다. 하루키 세이이치로의 개인 연설회에서는 치과의원 원장으로서 응원 연설을 했다. 또 8월 오야마 다스조는 센바지부 지부장이 되어 야마구치 개척 지도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서 기념해야 할 이 195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3월 하순의 어느 날 오사카에 파견될 간부들이 야마모토 신이치의 쓰라로 모였다.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시한 근본 방침은 다음에 세 가지였다. 세 가지 근본 방침은 모두 지난해 투쟁에서 얻은 교훈이다. 하나, 선거 위반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둘, 신심 지도를 철저히. 셋, 선거를 하는 의의를 철저히. 여기서 제1항목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참의원 선거 때 공직선거법에 무지한 많은 회원이 호별 방문 혐의로 기소되어 쓸데없이 희생을 낳았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침이었다. 제2항목은 지난해 오사카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요인이 철저한 신심 지도로서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을 자각한 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방침이었다. 제3항목은 입정안국이라는 불법상의 깊은 의의 위에 선거 지원 활동이 있고 결코 정치적인 야심 따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이해시키는 방침이었다. 단기 결전이므로 최고 책임자 야마모토 신이치 아래 수뇌 간부 5명이 오사카, 우메다, 마쓰시마, 센바, 사카이 이렇게 5개 지부를 각자 담당하는 조직 형태를 취했다. 요컨대 파견된 수뇌 간부 5명이 각자 담당한 지부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형태였다. 이 5명 아래 각각 10명 전후에 파견원이 배치되고 각 지구의 담당 책임자가 되었다. 3월 29일 선거 고시를 앞둔 3월 28일 저녁, 현지 간부와 파견 간부가 모두 모여 오사카 지원 활동에 대한 협의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양자 대면을 마치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번 지원 활동에 대해 도쿄에서 발표한 3대 방침을 여기서도 확인했다.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설명은 더없이 간절했다. 3대 방침을 이해한 간부들은 결전의 의기도 드높게 각자 담당한 지부별로 그룹을 이루어 세부 협의에 들어갔다. 당면한 제1단계 목표는 4월 7일 오사카 구장에 대결집하는 제1회 간사이 총지부 총회를 성공시키는 일이었다. 우선 이 총회가 성공하면 간사이 회원에게 단결력이 생기고 그 단결력은 지원 활동을 위한 활력으로도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착실하게 선거운동을 추진하고 투표일을 향해 달리면 된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3월 29일 선거 고시일을 맞이했다. 입후보자는 8명이었다. 각 당은 각기 유력 후보를 앞세워 하나뿐인 의석을 놓고 다투게 되었다. 보궐선거는 전례로 보아 투표율이 낮으리라고 예상되었는데 투표율이 극단적으로 낮으면 오야마 다스조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신문도 있었다. 지난해에 하루키 세이이치로가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당당히 제3위로 당선하자 이번에는 재빨리 오야마를 마크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았다. 구체적인 지원 활동 작전은 각 지부를 담당한 수뇌 간부 5명이 상시로 야마모토 신이치와 연락해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5개 지부의 각 파견원에게 전달하는 간접 지도 방식이었다. 이 점이 지난해 1956년의 투쟁 때와는 크게 달랐다. 그 덕분에 5개 그룹은 저마다 단결하기는 쉬웠지만 전 간사이의 단결에는 미묘한 틈이 생겨났다. 기간도 짧은 데다
회원 세대가 지난해부터 배증하고 있는 점도 이런 틈을 만든 요인이 되었다. 선거 고시일 뒤 간사이의 활동은 4월 7일에 오사카 구장에서 열리는 총지부 총회 결집에 집중되었다. 간부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전에 어느 날 저녁 오사카부 내의 이즈미사 노시에 간 청년부 간부 아사다 가스미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사다는 3륜차 조수석에 타고 자신이 담당한 교회의 방면에 가던 길이었다. 충돌한 차도 3륜차로 목재를 산더미처럼 싣고 있었다. 아사다는 부상당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스스로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다. 그런데 뜻밖의 중상이었다. 신장 파열로 뇌출혈이 심했다. 갈비뼈에도 금이 가고 숨쉬기가 어려웠다. 치과 의사인 청년 아스다 가스미는 의사답게 침착했다. 게다가 청년부에서는 간사이의 중액으로서 중책을 짊어지고 있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자 아사다는 생각했다. 지금 수술하면 나는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만다.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어쩔 수 없다. 만약 아직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면 오본조님 부디 수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사다는 마음속으로 창제하며 진지하게 기원했다. 도다조세이는 마침 이날 오사카에 머물고 있었다. 간사이 본부에서 아사다의 부상 소식을 들은 도다는 순간 험한 표정을 지었다. 뭐, 아사다가 중상이라고. 사랑하는 내 제자다. 좋다. 어본전님께 기원드리자. 도다는 어본전을 향해 창제하며 깊고 깊은 기원을 드리고 나서 옆에 있던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에게 말했다. 아사다는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 반드시 살아난다. 고니시군, 지금 병원으로 가서 당분간 아사다 옆에 있어주게. 고니시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달려가 보니 수술 준비 중이었다. 고통과 호흡 곤란 때문에 아사다의 얼굴에는 단말마의 표정까지 나타났지만 이윽고 차츰 고통의 빛이 사라져갔다. 몸이 편안해진 것이다. 잠시 지나자 아사다는 평온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외과 의사가 통증이 있는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라고 묻자 아사다는 통증도 없고 고통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외과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수술을 미루자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수술은 그대로 중지되었다. 이튿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가 맡긴 최고 간부에게 수여하는 학회의 금배지를 가지고 격려차 방문했다. 아사다의 입원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2주일이 지나자 외출도 하게 되고 때때로 전열의 가세에 쌓을 정도까지 되었다. 필사의 일념이 생명력을 불타오르게 하고 기적적이라고 할 만한 회복을 가져왔으리라. 아사다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정도 지난 5월 초순에 퇴원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발 사고는 있었지만 간사이 총지부 총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조직의 최일선까지 전해지고 7일 당일에는 모두 희희낙낙하며 모였다. 정오 무렵에는 회원 5만 명이 오사카 구장에 멋지게 결집하고 총회가 끝났다. 간사이 총지부이므로 오사카의 5개 지부 외에도 교토 지부, 오카야마 지부, 고치 지부의 지부원도 많이 참석했다. 외화석까지 가득 채운 참석자 5만 명은 화창한 봄빛 아래 단상에 서서 호소하는 간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지난해 봄, 그 빗속의 총회를 생각하면서 감개무량해했다. 그런 가운데 등단하는 도다 조세이의 모습을 보았다. 오사카 구장의 하늘에 세찬 박수가 울려 퍼졌다. 도다는 왕불명합의 근본 정신, 요컨대 사회 번영과 개인의 행복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가학회가 정치 문제를 다루는 일에 대해 의혹을 품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 그 점에 대해 내 확신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의 상태를 보면 자유경제인 자본주의 국가와 계획경제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한쪽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고 한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의 다른 경제권입니다.
그 쌍방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은 또 서로 타협하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날 세계 정세입니다. 거기에다 오늘날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비동맹주의의 제3세계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자국 민중의 이익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다는 당시 세계의 현실을 공평하게 달관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쪽이 좋다, 이것은 나쁘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인도의 사회당을 예로 들자면 그 당은 사회복지를 기본 문제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한 사람이 있으면 6개월 동안 월급을 보조해준다. 또는 굶는 사람이 있으면 6천엔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그대로 개인의 행복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는 번영해야 합니다. 또 자국 민중의 번영뿐만 아니라 중국도, 인도도 모든 나라가 똑같이 번영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 번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 번영과 동시에 개인의 행복도 증대돼야 합니다. 이것이 왕불명합의 정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당시 도다 조세이는 대백년화 권두원의 왕불명합론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 결론, 개인의 행복과 사회 번영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피력한 것이다. 도다의 뇌리에는 개인의 희생 위에 큰 전쟁을 치른 전쟁 때의 저 비참한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도다는 이해가 상반되는 일에 상례이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훌륭하게 총합하고 모순이 없는 세계를 나타내려면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통한 왕불명합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오사카에서 우리 동지가 참의원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내 본의대로 한 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내 정치론을 이야기하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5만 청중 앞에서 도다는 오야마 다스조를 정계에 내보내는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야마가 학회가를 지휘하고 오후 3시에 이날의 총회를 마쳤다. 선거전이 중반에 들어서자 각 정당의 순회 간부는 오사카에 응원차 와서 가두연설을 했다. 하지만 보궐선거이기 때문인지 선거의 분위기는 좀처럼 고조되지 않았고 저조한 채로 진행되었다. 그런 가운데 오야마 다스조 후보만은 순조롭게 지지를 모으게 되자 하루키가 당선된 뒤이니만큼 다른 후보자 진영에서는 오야마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전황은 자민당과 사회당에 유리한 듯 보였지만 종반전에는 혼돈에 빠지고 확실한 예측을 하지 못한 채 상황이 격화되었다. 20일 전후가 되자 호별 방문 현행범으로 체포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지방신문에 드문드문 실리기 시작했다. 체포자 이름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창가 학회원의 이름도 있어 오야마 진영은 골머리를 앓았다. 투표일 하루 전인 22일 오사카의 석간이라는 석간신문에는 몇 사람인가 후보자의 이름을 쓴 담배를 뿌렸다는 기사가 실렸다. 22일 아침 6시 40분경 오사카 다이쇼구 시나도바시 공공직업안정소, 오나미바시 출장소와 니시구 사카이가와 출장소, 미나토구 오사카항 출장소, 후쿠시마구 니시노다 노다 출장소 등 4곳에서 택시를 타고 달려온 남자가 모여있던 일용직 노무자에게 펄 담배와 히카리 담배를 한 장소에서 수백 갑이나 뿌리고 도주했다. 그 담배갑 안쪽의 속종이를 접은 부분에 색연필로 특정 후보의 성이 가타카나로 써 있었다. 정말 졸렬하기 그지없는 선거 위반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일소에 붙이는 일이 보통이지만 특정 후보의 성이 오야마라는 사실을 알고는 간사이의 순회 간부는 중대사로 간주하고 긴장했다. 처음에 지역의 학회원이 알려왔을 때 간부들 모두 다른 당 후보의 진영이 오야마 다스조를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꾀한 악질적인 모략이라고 생각했다.
학회원 가운데 이런 일을 꾀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선 그런 비용이 나올 곳도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 담배에 현물도 입수했다. 오야마의 선거사무소는 곧바로 오사카 부경 선거단속본부에 전화를 걸어 엄중히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세 중이던 오야마 후보는 22일 오후 이날 아침에 담배 사건을 알았다. 또 야마모토 신이치는 저녁쯤에야 이 사건을 알았다. 그리고 순간 마음속으로 외쳤다. 설마 그런 일이? 충격은 경로로 바뀌고 범인이 체포되기를 바랬다. 저녁이 되자 연타를 가하듯이 다시 오야마의 명함을 붙인 100엔짜리 지폐가 뿌려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미 처치 곤란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드디어 적의 악질적인 모략이 계획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했는지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불안한 가운데 23일 투표일을 맞이했다. 이날 여러 조간신문에 그 100엔 지폐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다. 22일 저녁 후보자 명함을 붙인 100엔 지폐를 뿌린 자가 있었다. 이에 오사카 부경 단속본부는 이 사건을 가장 악질적인 선거 위반으로 간주하고 오사카 내 모든 서해 위반자를 매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일제히 하달했다. 같은 날 저녁 8시 반경 오사카 조토구 시기노, 이쿠노구 가스야마 거리, 오요도구 나가라나카 거리, 후세시 아지로 부근 등 4곳에서 각 가정에 특정 후보자의 명함이 붙은 100엔 지폐를 던져 넣거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통행인에게 나눠준 사람이 있어 이 100엔 지폐 42매를 압수했다. 또 한편 목격자의 신고로 후세시의 영화관에서 50살가량의 남자와 내연의 철화 칭하는 여인 2사람에게 히가시나리 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해 사정을 듣고 있다. 또 같은 날 저녁 9시경에는 오사카 부경 본부에 문제가 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와 오사카 후세시에 뿌려진 명함이 붙은 100엔 지폐는 다른 후보의 악질적인 선거 방해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오야마 진영이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투표일이 막이 올랐다. 이날은 아침부터 오락가락하는 봄비로 투표율이 32%에 그쳤는데 전쟁 후에 치른 오사카의 모든 선거를 통틀어 가장 낮은 기록이었다. 특히 오사카 시내의 투표율은 그보다 낮아 26.5%로 예상외로 저조했다. 24일 오전 드디어 개표가 시작되었다. 자민당과 사회당 후보와 오야마 다스조의 3파전이 되었는데 조금 지나자 오야마 다스조는 3위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자민당과 사회당 후보가 1위를 다투며 마지막까지 승패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날 도다주세이는 21일에 실시한 제1회 규슈 총회에서 돌아오던 중 오사카에 내려 간사이 본부에 있었다. 개표가 시작되자 3층 대강당에는 많은 간부가 모여 라디오 보도에 귀를 기울였다. 개표 도중의 경과는 회장실에 있는 도다에게 수시로 보고되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3파전에서 오야마가 떨어지고 자민당과 사회당 후보가 각축을 벌이자 대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 2사람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국 야마모토 신이치와 하루키 등 대6명만 남고 말았다. 폐색이 짙어지자 아무도 회장실로 보고하러 가려고 하지 않았다. 답답한 공기가 흘렀다. 누군가가 보고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설 수 없었다. 그때 도다가 모습을 나타냈다. 어떻게 되었는가? 순간적으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도다의 얼굴을 보기조차 괴로웠다. 도다는 신이치 쪽을 보고 서 있었다. 신이치는 똑바로 단자하고 입을 열었다. 낙선입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이치는 양손을 짚고 어깨를 떨었다.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도다는 신이치 곁으로 급히 다가섰다. 울지 말게, 신이치. 울면 안 된다. 도다는 신이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껴안듯이 일으켜 세우고는
신이치의 어깨에 손을 두른 채 회장실로 사라졌다. 신이치는 울고 도다도 울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원통한 눈물을 삼켰다. 잠시 후 신이치가 정색을 하고 도다에게 청혼했다. 선생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 모든 역직을 해임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가, 신이치. 싸움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것이 싸움이 아닌가. 다시 싸워야 한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신이치는 순간 도다의 매서운 기백을 느꼈다. 그리고 강하게 결의를 굳히고 도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어느 정당에도 지지 않는 세간을 앗하고 놀라게 할 만한 투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오늘 밤은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이 듣고 싶었네. 도다의 뺨에 비로소 미소가 떠올랐다. 개표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제1위 자민당 후보자 27만 7,903표, 제2위 사회당 후보자 27만 6,064표, 제3위 오야마 다스조 17만 497표. 1, 2위의 접전이 선거의 무서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야마는 제3위였지만 공산당 등의 후보자들을 큰 차이로 물리쳤다. 게다가 담배, 백엔 집회 등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득표율로 보면 작년 하루키 때보다 증가했다. 지원한 창가학회 회원은 더욱 강고히 단결하고 결국 2년 뒤 참의원 선거에는 제3위 당선을 확정케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1년 전 세간을 놀라게 한 눈부신 승리와 끝까지 싸운 끝에 맞이한 이번의 원통한 패배를 모두 체험했다. 싸움은 끝났지만 이번에도 유감스럽기 그지없지만 회원 중에서 호별 방문 위반자가 나오고 말았다. 작년보다 인원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체포자가 20여 명이 나왔다. 오사카 교회의 모리구치나 시조나와테 등에서 호별 방문 현행범으로 회원이 체포되고 나아가 그 위의 상부 간부에게까지 수사의 손길이 미쳤다. 담배 사건, 백엔 집회 사건은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도 판명되지 않았지만 검찰 당국은 엄중한 수사망을 펴고 예의주시하며 탐색을 계속했다. 이런 공공연한 매수행위가 언제까지고 밝혀지지 않은 채로 있을 리 없었다. 이윽고 5월 중순에 범인들이 나타나자 적의 모략이라고 믿은 창가학회 간부로서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태가 되었다. 그 사태는 창가학회를 뒤흔드는 대사건으로 확대되고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신이치의 심신을 극도로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월 28일 니치렌 대성인 입종 선언의 날, 지바현 아와군 호다의 묘혼사에서 동사의 1년 종종 귀일 봉고 법요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다. 총본산에서 법주 니치준이 참석하고 창가학회에서도 도다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현지의 회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묘혼사는 전쟁 때 군부정부의 정책에 논하나 미노부 1년 종과 합동했다. 전쟁이 끝나자 미노부에서 이탈하려 했지만 한번 합동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창가학회의 약진으로 묘혼사 단도에게도 절복의 손길이 미치고 귀일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4월 30일은 4월 본부 간부의 날이었다. 하지만 도다 주세이는 이날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도다가 본부 간부에 빠진 일은 도다의 생애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원래 병약한 몸인데다 결핵을 앓았고 당뇨병으로 간장에도 이상이 생긴 병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일상에서 보여준 도다의 생명력은 왕성했다. 호탕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나 순간순간 두뇌가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은 건강한 사람의 행동 같았다. 언제나 이야기를 하고 사색하는 나날을 보내는 도다는 휴양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도다가 이날 오후 회장실 탁자 앞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힘없이 쓰러졌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목덜미에서 가슴으로 배어나왔다.
그러는 동안 순간이었지만 온몸에 경련까지 일어났다. 의사를 불렀지만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곁에 있던 비서 부장 등이 창제를 시작했다. 창백한 얼굴이 점차 핏기를 되찾고 입술의 색도 평상시로 돌아왔다. 의사가 왔을 때는 의식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깊은 피로가 남아 축 늘어져 누워 있었다. 의사는 어디가 나쁘다고 말하지도 않고 피로하시군요 라고 단순하게 말했다. 그것은 뻔히 아는 일이었다. 의사는 상세한 검사를 권하지도 않고 응급주사만 놓고 돌아갔다. 도다는 곧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왔지만 본부간부회에 출석할 만큼의 기력은 없어 이날 밤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본부간부회에서는 도다의 병세는 보고되지 않았고 회장은 사정이 있어 결석이라고만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4월의 홍교 성과는 25,665세대로 그럭저럭이었지만 32개 지부 가운데 새로운 지방지부의 진출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제2위인 후쿠오카 지부가 2,353세대, 제3위 아키타 지부가 2,346세대로 큰 약진을 이루었다. 또 이 자리에서는 한 개 지구에서 1,333세대라는 전국 최고의 홍교를 추진한 아키타 지부의 부인부 간부가 활동 체험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도부장 기요하라 가스, 이사장인 고니시 다케오의 지도를 끝으로 회합을 마쳤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개회 직전에 도다의 이변을 들었다. 그리고 이미 회복했다고 들었지만 신이치는 심각하게 우려했다. 사흘 뒤인 5월 3일에는 매년 열리는 춘계총회가 도쿄 료고쿠의 국제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도다의 상태가 창가학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감하던 신이치는 도다가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다행히도 5월 1일이 되자 도다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강인한 생명력은 하룻밤 정량으로 건강에 중대한 이변을 가져온 말을 멋지게 떨쳐버렸다. 신이치는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제 당황한 측근의 간부들은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다의 회복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또 도다 자신도 그런 듯이 행동했다. 5월 3일 총회에 나타난 도다 조세이의 당당한 모습에 사흘 전에 혼절했다고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정오에 개최한 총회에서는 지부기, 부대기의 화려한 입장식에 이어 도호쿠, 홋카이도, 간토, 주부, 서일본 등 세계 방면의 대표가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서 재무부 통감부, 교학부, 청년부, 부인부 등 각부 대표자가 앞으로의 포부를 각각 발표했다. 그런 다음 이사실에서는 이듬해 3월에 대강당이 완성될 때에는 전국 총등산을 거행하자고 제안했다. 기요하라 지도부장은 조 좌담회를 철저히 실시해 절복태세를 확립하자고 호소했다. 종문에서는 호소이 니타스 종무총감의 축사에 이어 법주 니치준이 강연을 통해 금후 발생할 마의 음험한 방해를 물리치고 엄연히 절복을 추진하자고 기대했다. 고니시 이사장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다 조세이 회장에 이어 광선유포의 훌륭한 인재가 되고 참된 제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거기에 학회의 발전이 있고 인류를 구제하는 위협이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에 도다 조세이는 때에 맞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고 절복의 근본 정신을 밝혔다. 때에 맞는 신심은 절복 외에는 없습니다. 절복이야말로 때에 맞는 신심입니다. 그 절복의 근본 정신은 자비입니다. 상대를 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일념에 충만하게 하고 절복한다면 상대가 듣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아이라도 어머니의 애정에는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마음에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때에 맞는 종교를 하고 그 신앙에 맞는 절복을 하면서도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화를 내면서 너 같은 놈은 7일 안에 죽고 만다는 따위로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비에 가득 차서 상대를 어떻게든 구해가자는 마음이 되어 절복해야만 말법의 신앙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히 절복한 사람에게도 공덕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는 15명을 절복했는데 아직도 공덕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등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근성으로는 안 됩니다. 상대를 구제하겠다는 진심에 가득 찬 절복을 하면 원하지 않아도 공덕이 자연히 나타납니다. 강연을 너무 길게 해도 모두 실증이 나도록 실컷 들었을 테니 이 정도로만 해두지만 오늘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절복하기 바랍니다. 자비의 행동이고 정의 행동입니다. 그 점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고 분투해주기 바랍니다. 도다주세인은 이날 장례와 장회의 청중 3만 천여 명을 앞에 두고 절복의 요체를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조자담회가 착실히 실시되어 절복도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 그릇됨 없이 더욱 비약적인 전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절복의 근본 정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했기 때문이다. 5월 12일 도다주세인은 비행기를 타고 홋카이도에 갔다. 4월 7일의 간사이 총지부총회, 4월 21일의 규슈 제1회 총회에 이어 개최되는 홋카이도 제1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홋카이도도 오타루 문답 이후 크게 약진하며 이 무렵에는 홋카이도 전체적으로 2만 5천 세대에 달했다. 하코다테, 삿포로, 아사히카와, 오타루 이렇게 4개 지부가 있고 그 밖의 다른 지부의 관계로는 유바리, 무로란의 지구가 있었다. 이날 홋카이도 각지에서 회원 약 2만 3천 명이 삿포로시 나카지마 스포츠센터에 결집한 가운데 홋카이도 제1회 총회가 열렸다. 말할 나위도 없이 홋카이도는 도다주세이가 어릴 때부터 청춘 시절을 보내고 또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초대 회장이 청춘의 추억을 새긴 땅이다. 회원 대부분은 입회한 지 아직 2년도 안 됐다. 도다는 그 새로운 동지에게 애정을 담아 참된 개인의 행복은 정치의 힘만으로 만들 수 없다. 올바른 신심 없이는 개인의 행복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6년 전에 도다가 지도한 도호쿠 지방의 어느 장년부가 5년 뒤에는 지구부장이 되어 공덕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체험을 유머를 섞어 소개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5년째입니다. 5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싸움만 하고 돈이 없는 탓에 아내와 이혼까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새로 맞춘 양복을 입고 지구부장이 되어 총회에서 개회사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재미있지요? 여러분도 부처의 씨앗을 심전에 심어놓았으니 5년 정도 참고 착실히 신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실망해서 어이구 5년이나 너무 긴데 라고 말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저는 앞으로 몇 년 신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길래 7년 정도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듣고 앞으로 5년이라니 하고 실망하지 말고 행복의 씨앗을 심어 놓았으니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내가 삿포로에 올 때마다 선생님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착실하게 절복하고 착실하게 신심하면 5년까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년, 5년이나 신심하고 선생님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착실하게 신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본조님을 착실히 배려하며 신심하면 3년, 5년 지나는 동안에 누구라도 행복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말하고 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삿포로에서 5월은 1년 중 가장 상쾌한 계절이다. 홋카이도의 동지도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을 어느새 극복하고 저마다 소생하는 봄의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며 씩씩하고 힘찬 전진의 태세를 만들고 있었다. 이 직후 눈바람을 품은 폭풍우가 불어닥쳤지만 그 폭풍우를 잘 견뎌낼 만한 힘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5월 17일 저녁 하네다 공항에서
어느 청년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청년부 유학생 제1호로 미국에 건너가게 된 청년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9월 초에는 대학부원 한 명이 유학생 제2호로서 버마의 랑군 대학교를 향해 떠났다. 이해 6월 30일 대학부 결성 대회를 전후해 동과 서로 유학생 두 사람이 떠나게 되었다. 창가학회는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사회에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는 단순히 세간의 평판이나 소문으로 끝날 수는 없게 되었다. 선거를 하면 정적이 생기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학회에 관계된다. 종교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파란이 있어도 타종과의 알력 정도로 끝났지만 급속히 약진한 창가학회는 싫어도 사회적인 무게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일본 탄광 노동조합이 창가학회를 적대시하기 시작하고 그 대항책을 조합의 대회에 상정했다. 5월 중순 도쿄 시바의 중앙노동위원회 회관에서 탄광노동조합 제17회 정기대회가 일주일 동안 열렸다. 그 5월 19일에는 금년도 행동방침 가운데 신흥종교단체에 대한 대책이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 대회에서 결의했다. 이 보도는 곧바로 신문에 실렸다. 신흥종교단체라 해도 창가학회에 대한 대책임이 분명했다. 학회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출하자 규슈와 홋카이도의 탄광지대에서 학회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홋카이도 유바리 지방에는 분쿄 지부에 지구가 있어 이미 2천 수백 세대가 넘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유바리 지방에서 창가학회의 활약이 처음으로 주목받은 시기는 1년 전인 7월 참의원 선거 때였다. 창가학회가 추천한 후보자인 세키 이사오가 이 골짜기의 탄광거리에 유세하러 왔다. 학회원들은 기세를 올리고 지원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세키 이사오는 2,500여 표를 획득했다. 세키 이사오의 표는 기껏해야 700표라고 예상한 탄광노동조합 측은 자기들이 추천한 이 후보자의 표가 크게 잠식당한 모습을 보고 놀랐으리라. 유바리 탄광노동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창가학회원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을에는 홋카이도 대학교의 강사까지 초청해 신흥종교와 노동운동이라는 강좌를 열기도 하고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유형무형에 압박을 가한 모양이다. 이 유바리에서 벌어진 적대적인 상태가 중앙의 기관에 보고되고 탄광노동조합 대회의 행동방침 가운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모든 종교운동에 대해서는 조직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결하여 맞서 싸운다는 항목 하나를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한 걸음 깊이 생각해보면 기괴한 일이었다. 노동단체가 종교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간섭하는 행위는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이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의 기본은 노동자의 생활권을 확립하고 우선 경제투쟁에 있다. 거기에 정치적인 활동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도 종교활동의 규제까지 확대되면 노동조합 본래의 활동에서 벗어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유바리 탄광노동조합은 창가학회를 증오해서인지 냉정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당시 석탄 사업은 경제 부흥의 물결을 타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탄광노동조합은 그 화려한 석탄 사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전쟁 뒤의 노동단체 중에서도 가장 기세가 등등했던 탄광노동조합은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각광받는 단체라고 일컫는 단체였다. 그 탄노의 거대한 압력이 창가학회를 덮쳐왔다. 하지만 도다주세이는 어디까지나 냉정했다. 이 무렵 탄광노동조합 문제로 도다에게 질문하는 저널리스트에게 노동조합과 종교단체의 대립은 애초부터 이상한 일이라고 언명했다. 탄광 사람들이 자기 생활과 직업을 일으키고자 일어선다면 그 투쟁에 나도 깃발을 들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쟁이 아닌 우리를 배척하려고 합니다. 번지수가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적도 사명도 다르고 각자 처지도 다르므로 서로 간섭해야 할 일은 없을 터입니다. 하지만 조합의 대회에서 활동 방침으로 삼아 우리와 싸우기를 결의했다면 이건 이미 대결이군요. 기세를 올리고 있는 듯한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어온다면 맞서 싸워야겠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와 대립이라니 애당초 이상한 일입니다. 탄광 노동조합 안에는 우리 회원도 많습니다. 그러니 잘 대해주기를 바라지만 괴롭힌다면 곤란합니다. 조합의 지도자가 조합원의 신앙까지 좌우하려 하다니 누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조합의 지도자는 이 점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탄광 노동조합 문제가 사회의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며칠 뒤, 이번에는 오사카의 각 신문에 또다시 창가학회에 관한 충격적인 기사가 실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전국의 회원은 깜짝 놀랐다. 오사카 방면에서 5월 22일에 나온 석간신문의 기사에는 오사카 부경은 4월의 참의원 오사카 지방구 보궐선거 때 창가학회가 추천한 후보 오야마 다스조의 이름을 써넣은 담배와 명함을 붙인 백엔 지폐를 누군가가 투표일 전날에 뿌린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용의자로 학회원 4명을 체포하고 한 사람을 이미 출두시켜 조사하고 있으며 도주 중인 한 사람을 수배 중이라고 써 있었다. 그리고 도주 중인 학회 지구부장 오무라 마사토와 이미 체포된 한 명이 4월 18일에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에 와서 기차를 타고 온 회원 30명과 작전을 짰다. 그리고 담배와 백엔 지폐를 투표일 전날 아침에 오사카부 내에 있는 10군데의 직업 안정소 앞에 뿌리고 또 저녁에는 기타 오사카 등에서 집집마다 백엔 지폐를 뿌린 뒤 그날 저녁에 도쿄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백엔 지폐의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100만 엔이라고 전해진다라고 써 있었다. 이 사건을 대립 후보의 악질적인 모략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던 간사이 학회원들이 말이 안 나올 만큼 경악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물며 도쿄의 지구부장이 주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보도는 곧바로 도쿄의 학회 본부에 알려졌다. 도다 주세이를 비롯해 순회 간부는 몹시 고심했다. 공명선거를 모토로 하고 어떤 위반도 하지 말라라고 엄명을 내리고 치른 이번 선거전이다.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적 행위로도 될 수 있는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과격한 회원의 경솔하기 그지없는 독단 행위인지 혹은 창가학회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책무에 놀아난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학회도 즉각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사실을 밝히고 학회로서 단호한 처분을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창가학회가 시작된 이래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유능하고 고결한 인재를 정계에 내보내고자 치른 선거에 우열한 범죄 행위가 완전히 먹칠을 해버렸다고 해도 좋다. 도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창가학회에 대한 검찰 당국의 편견이 높아져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도다가 전쟁 때 옥중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에서 그 점이 가장 걱정되었다. 도다의 이런 우려가 유감스럽게도 단순한 우려로는 끝나지 않았다. 이해 5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건이 2가지나 겹쳤다.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밀어닥치고 저 멀리에서는 엄니를 드러낸 노도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도다주세이의 건강은 4월 30일에 발작을 일으킨 이래 서서히 회복되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심신의 피로가 그의 몸을 몹시 괴롭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의 휴식도 없이 그 어떤 노도에도 대처해야 했다. 때로는 파도를 피하고 때로는 파도를 부수고 물보라를 튀기면서 더욱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전복되기 때문이다. 도다는 키를 굳게 잡고 악천후의 바다에서 몸을 내던질 각오로 파도와 맞서 싸워야 했다. 만년의 도다에게 마지막 투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